자, 이번에는 이전 시간에 제작했던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관련한 다양한 도구와 패널로 수정하는 법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패턴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을 일정한 X축과 Y축으로 반복되게 하는 작업을 뜻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도형을 그리거나 이런 식의 캐릭터를 그렸으면은 스와치 패널 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커서가 이렇게 약간 까만 색깔로 테두리 잡힌 게 보이죠? 파란 색깔로 일단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와치에 마치 색깔이 저장되는 것처럼 패턴이란 이름으로 캐릭터가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반복되고자 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큰 도형 위에서 반복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형을 그린 다음에 스와치에 면선 위치 확인하고 면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패턴은 선에도 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면 누르고 패턴을 누르면 내가 방금 등록한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징그러워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면은 스와치에서 등록한 패턴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의 패턴 옵션 창이 나오는데, 먼저 타일 타입이라는 걸로 어떤 식으로 반복 형태가 이루어질 건지 모양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모양은 미리 보기 형태고요. 자, 우선은 기본 그리드로 놓고서 아래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를 보면 281에 273.5가 나와 있는데 이 크기가 처음에 몇이라고 써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크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도형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딱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에 보니까 281에 273.5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크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패턴의 지금 하나에 대한 크기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너무 간격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이 너비 높이에다가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여백만큼을 더해서 값을 넣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우선 임의로 350이라고 써봤어요. 그럼 원래 너비가 281 정도였으니까 대충 69 정도의 여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칸을 클릭해 보니까 좌우가 69를 2로 나눈 값으로 좌우가 나눠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이도 한번 제가 임의로 우선 써보니까 위아래가 똑같이 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타일 타입을 골라볼게요. 그러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여백 충분하게 보기 좋게 패턴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위쪽에 돈을 눌러주시면은 원본에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세이버 카피를 누르면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원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이브 카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세이브 카피. 원하는 이름 설정하고 OK 누르시면 기존 패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이나 아래쪽에 패턴이 하나 더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취소 눌러서 나가보니까 도형 선택하고 새로운 패턴을 눌러보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식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턴은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처음 등록했던 크기 기준으로 들어가서 너무 크거나 하는 형태가 지금처럼 설정이 돼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박스가 커서 괜찮은데 박스가 작게 그려봐요. 잘 안 보이죠? 패턴이라는 느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도형을 선택한 채로 왼쪽에 스케일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일 툴을
제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스케일 옵션이 나오는데 밑에 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의 크기만 조정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패턴 체크, 오브젝트 해제. 그리고 미리 보기 체크한 채로 원하는 값 쓴 다음에 미리 보기 체크하면은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는데 패턴의 크기만 수정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마음에 드시면 OK 눌러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스케일 왼쪽에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툴이 있어요. 얘도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패턴만 회전하겠다, 오브젝트만 회전하겠다 이런 옵션 기능이 있어요. 이번에도 패턴만 회전해 볼 거니까 패턴 체크하고 앵글에 원하는 각도를 쓰거나 아니면 직접 클릭하거나 해보면 바로 미리 보기가 적용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OK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스케일과 로테이트 같이 패턴을 수정하는 작업은 스와치에 등록된 원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기준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원하는 속성들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패턴 적용되어 있는 거 보면은 왠지 면 색깔이 흰색 같죠? 근데 이거는 흰색이 아닌 게 다른 도형에 이렇게 대보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투명이라는 걸 의도했다면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배경이 투명해지면 잘못된 거겠죠. 만약 제가 여기서 배경을 노란 색깔로 해보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패턴을 적용한 이 도형과 똑같은 크기의 도형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패턴용, 하나는 배경용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얘를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Alt 드래그로 복제를 하면은 다시 위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자리에 그대로 사용할 거면은 Alt 드래그가 아니라 Ctrl C 복사. 여기서 또 Ctrl V 누르면 안 돼요. Ctrl V라는 건 화면 중앙에 배치된다 라고 들어가서 엉뚱한 자리에 또 옮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사를 했으면 Ctrl F나 Ctrl B를 쓰셔야 되는데요. 에딧 메뉴에 보면 Paste in Front, 복사한 제자리 앞에 붙여놓는다. Paste in Back, 복사한 제자리 뒤에 붙여놓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프론트와 백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패턴의 배경 만들려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크기의 도형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자리는 당연히 앞이 아니라 배경용의 뒤겠죠. 그러면 Ctrl C, Ctrl B 누르면 뒤에 붙여놓기가 된 거예요. 티가 안 나죠? 왜냐면 같은 자리에 옮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뒤에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놨다라는 거를요. 그럼 여기서 컬러에다가 색깔을 한번 줘보면은 이게 보이는 모양처럼 도형이 하나였다면 패턴의 색깔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뒤에 붙여놨으니까 뒤쪽으로 도형의 색깔이 따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살짝 움직여보면 패턴과 도형은 별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다시 투명해졌겠죠. 이번엔 패턴 자체를 등록을 하실 때 배경까지 포함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배경용으로 Shift 누르고 정사각형으로 배경을 하나 깔아서 놓을게요. 뒤에다 놓고 그 다음 이 두 개를 스와치에 등록하니까 배경이 같이 등록됐죠. 그럼 여기서
도형 선택하고 면에 얘를 지정하니까 어때요? 바로 면 색깔이 적용되죠? 이 경우는 도형이 따로 뒤에 배치된 게 아니니까 하나의 도형 가지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 외에 편집 기능은 나머지 앞에서 봤던 기능이랑 동일하게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